안녕하십니까, 김국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이 감액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기초연금 중 가장 독소조항 중의 하나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이 감액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핵심만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적 성격이 이미 포함되어 기초연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둘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고 공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혼란만 야기시킨다. 셋째,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불이익이자 역차별의 전형이다. 넷째, 감액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다섯째,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한다. 즉,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제부터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이 감액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렵긴 하지만 현재 불이익을 받고 계시는 32만 명의 어르신들과 향후 불이익을 받게 되실 더 많은 예비 어르신들께서는 가능한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감액한다는 뜻이고요. 즉, 일반 수급자의 경우 기준연금액인 25만 3,750원의 150%인 38만 625원을 초과하면 감액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감액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는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2만 6,875원입니다. 이번엔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적 성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인 저소득층 임꺽정과 소득이 200만 원인 중간계층 홍길동, 소득이 400만 원인 고소득층 이몽룡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계산할 때 임꺽정의 소득월액은 본인 소득 100만 원에 전체 평균 A값 200만 원을 더하면 300만 원. 홍길동의 소득월액은 본인 소득 200만 원에 전체 평균 A값 200만 원을 더하면 400만 원. 이몽룡의 소득월액은 본인 소득 400만 원에 전체 평균 A값 200만 원을 더하면 600만 원이 됩니다. 결국 저소득층인 임꺽정은 본인의 소득보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A급여액으로 이미 혜택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향후 기초연금을 받을 때 이를 감액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이 감액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적 성격이 포함되어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명백하게 잘못됐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민연금엔 소위 A값이라고 하는 소득 재분배 급여가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자가 수익률 측면에선 고소득자보다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절대이익의 크기를 살펴보면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유리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지만 반대로 소득 역진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사실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면 국민연금은 각 개인이 피와 땀으로 모은 돈을 아끼고 절약해서 납부한 사회보험 아니겠습니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하겠다는 발상을 하기보단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4대 직영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 조정하려는 발상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둘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혼란만 야기시킨다. 기초연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수당이라면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의 기여, 즉 보험료를 각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 성격입니다. 즉 재원의 출처가 전혀 다른 두 가지를 연계한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늘 강조하고 노력해온 다층 노후보장 체계는 모두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노후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은 지하 1층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연금은 1층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상충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공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오히려 정부가 야기시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셋째,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불이익이자 역차별의 전형이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제죠.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 즉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은 물론 만 27세 이상의 미혼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의무가입자입니다. 결국 각 개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놓고 수십 년이 지난 이제서야 국민연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감액한다면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국민 스스로가 돈을 아끼고 절약해서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을 겨우 마련했는데 이걸 빌미로 기초연금을 감액하니까 분통이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차 강조하지만 기초연금은 조세 기반의 사회수당이라면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회보험이지 않습니까? 재원의 근원이 다른, 재원의 출처가 다른 것을 연계 감액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라고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선 많은 홍보를 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나중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 임의가입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면 속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중 가장 젊은 분은 54년생입니다. 이분들은 만 60세가 되는 2014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겠죠. 이를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고 계시는 206만 명의 어르신들은 2014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 납부하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에서 2014년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결국 2014년에 확대 개편된 기초연금이 1988년에 생긴 국민연금을 소급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있는 셈이죠. 현재 감액당하는 어르신들께서 거센 불만을 제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넷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감액하는 제도 자체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계산식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죠. 먼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해서 200% 이하, 즉 38만 625원에서 50만 7,500원 사이의 경우에는 1번 계산식과 2번 계산식에서 산출된 값 중 큰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200% 초과,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7,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번 공식으로 산출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계산식을 보셨다시피 개념 자체도 어렵지만 공식도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특히 A급여액의 개념은 정말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A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가입시기, 가입 이력에 따라 모든 국민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A급여를 문의하면 매뉴얼에 있는 기계적인 답변 외에는 거의 하질 못합니다. 전문가 집단인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조차도 다소 깊고 예리한 질문에는 난색을 표명합니다. 이는 정확히 몰라서일 수도 있고
알긴 아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설명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가입, 특히 임의가입을 저해야 하는, 즉 국민들이 노후 준비를 두텁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와 같은 소득 없는 배우자나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등은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아주 좋은 제도죠.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께서도 임의가입을 통해 노후 준비를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33만 명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작 구제되고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위 말하는 강남 상구의 주부들이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16년 11월 30일에 개정된 추납제도를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연금 재테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에서조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정작 임의가입이 필요한 분들은 지금 당장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임의가입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임의가입을 못하는 이유가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일까요? 상당수의 선량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첫째, 불합리한 유족연금 제도 때문이고요. 둘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의가입으로 인한 국민연금액이 유족연금으로 사장되거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걸 우려하기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겁니다. 강조하지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그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눈앞에 있는 더 큰 기회와 이익을, 즉 임의가입이나 추납 등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이 감액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나 예비 어르신들이 좋은 기회를 이미 잃으셨거나 포기하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누군가는 가져야 할 겁니다. 가능한 빨리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어르신들, 특히 예비 어르신들 스스로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다층적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노후 빈곤 문제로 인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지금 예비 어르신들 스스로가 다층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연계감액을 폐지해 준다면 향후 노후 빈곤 문제로 인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국가는 당장에는 명분을, 중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현재 어르신 또는 예비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로 인한 실리와 다층적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동시에 자녀 세대에게는 부모 세대의 자구적인 노후 준비야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부모 봉양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실천적인 대안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